핀란드 총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내가 다 사줄게.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다 사겠다. 러시아와 전면전 선포. 일본은 패닉 상태. 런던 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핀란드는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지만 지금도 이미 겨울전쟁 이후 수십 년간 러시아에 맞서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당히 대비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12일 현지 시간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할까? 역사를 정확히 기억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핀란드의 러시아 대응 능력을 조망했다. 핀란드는 1939년 11월 30일 소련이 침공했을 때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당시 인구 약 350만 명인 핀란드에 소련군 약 40만 명이 탱크 2,500대로 밀고 들어왔다. 그러나 핀란드는 소련의 예상과 달리 겨우내 버텨냈고 결국 1940년 3월 13일 휴전협정을 맺었다. 영토의 11%를 떼주고 7만 명이 사상자를 내긴 했지만 완전히 흡수되는 상황은 피했다. 이 겨울전쟁에서 핀란드군은 지형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에 대항했다. 핀란드 기동부대는 스키를 타고 수천 개의 얼어붙은 호수를 활주하며 광활한 숲을 지나서 러시아군의 측면을 공격했다. 핀란드군이 숲에서 나타나서 공격하면 도로에 길게 늘어선 소련군은 피할 수가 없었다. 핀란드군은 도로에 매여있는 소련군을 포위해서 적당한 규모로 나눈 뒤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이들은 화염병과 폭발물로 러시아 탱크의 약점을 겨눠서 350대 이상을 파괴했다. 호송대를 고립시킬 때는 제일 앞과 끝에 있는 차량을 부숴서 꼼짝 못하게 한 뒤 나머지를 박격포와 수류탄 등으로 제거했다. 이들은 그러고선 소련 지원군이 오기 전에 스키를 타고 다시 숲으로 사라졌다. 소련은 2월에 75만 명을 더 보내는 등 병력을 증가했으나 핀란드는 예비군을 투입하며 견뎠고 결국 소련은 3월에 협상에 나섰다. 핀란드는 이후 삼켜버리기 힘들어서 침공할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기로 했다고 텔레그래프지는 전했다. 그 결과 핀란드는 방위군의 전시 전력 28만 명,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군 인력 90만 명을 운용하고 있다. 민간 건물 등에 수천 개의 대피소가 있고 은행부터 언론까지 민간 영역에서도 위기시 생존 대비가 돼 있다. 핀란드는 또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것을 보고는 특별 대응팀을 만들었다. 새로 훈련받은 징집병들이 6개월간 복무하며 고급 전술, 헬리콥터 침투, 시가전 대전차전 등 추가 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어떤 급습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군을 총동원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역할을 한다. 주카 시우코사하리 주영 핀란드 대사는 이날 타임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오히려 우리 국경 부근은 매우 평화로웠으며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이나 연공 영해 침해 등 많은 다른 유형의 시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공격은 우리 이웃을 믿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 우리는 안전을 극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 공식화와 관련해 양국 관계와 북유럽 지역 안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군사기술적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 전쟁 중 왜 놀러와? 핀란드 공항 주차장 매운 러시아 슈퍼카들 눈총. 핀란드가 유럽을 여행하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주 환승국이 되면서 러시아 번호판을 단 포르쉐, 벤틀리 등 고급차들이 헬싱키 공항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가디언이 23일 현지 시간 전했다.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항공기가 EU 회원국 영공을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했다. 이 때문에 유럽 여행을 원하는 러시아인들은 차를 타고 국경을 넘거나 서방 항공사가 아닌 우회 노선을 택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의 코로나 규제가 종료되면서 유럽을 향하는 러시아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 내에서는 전쟁 중인 러시아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헬싱키 공항 주차장에는 벤츠의 신형 S급 세단과 포르쉐 911 터보 S 등 러시아 번호판이 달린 고급차 수십 대가 늘어서 있다. 핀란드의 한 여행객은 이를 보고 놀랍다. 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기 전에는 러시아 여행객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핀란드가 러시아 관광객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핀란드 정부는 9월 1일부터 러시아 관광비자 발급수를 현재의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인들은 유럽 여행을 위해 핀란드가 아닌 EU의 다른 국가에서 발급받은 쉥겐 비자를 가지고 핀란드로 입국하고 있다. 쉥겐 조약 가입국은 같은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쉥겐 비자를 받은 러시아인들은 차를 몰아 핀란드 국경을 넘고 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동부 국경을 넘어오는 러시아인의 약 3분의 2가 핀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급한 쉥겐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헝가리,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보통 러시아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며 이들 나라는 매년 비자 발급 상위 국가들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EU의 많은 동부 회원국들은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러시아인들에게 관광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중단했지만 다른 EU 국가들이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러시아인들은 이를 통해 유럽 여행을 하고 있다. 23일 리투아니아의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리스 외무장관은 EU 회원국들이 러시아 관광객을 전면적으로 제재하는 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발트해 국가들, 폴란드, 핀란드 등과 러시아 관광객을 금지하는 지역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3. K방산 수출 대박에 가려진 무기의 그늘, 뉴스 AS. 지난달 27일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한국산 무기 구매 기본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출 금액 규모는 구체적인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10조 원대 이상이고 무기 도입 이후 중장기 후속 군수지원 물량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산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LIG 넥스원은 올 초 아랍에미리트, UAE에 35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 규모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 수출 계약을 맺었다. 천궁과 국산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반년 만에 폴란드 방산 수출로 최대 수출 기록이 바뀌게 됐다. 지난해 12월 오스트레일리아에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했고 지난 2월 이집트에도 2조 원 이상의 K9 자주포 등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무기 수출이 이어지면서 K방산 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최근 추세가 이어진다면 현재 세계 무기 수출 8위인 한국이 세계 5위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방산업계에서는 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미국 유럽 무기의 견저 싼 가성비, 신속한 공급 능력으로 제때 납품이 가능하고 현지 생산도 가능하다는 등을 수출의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 냉전이 끝난 뒤에 유럽 등 군사 강국들은 전차,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를 대량 생산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이런 무기들을 대량 생산하는 방위산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위협에 맞서 폴란드가 원하는 무기들을 대량 생산해 빨리 공급할 산업 역량을 갖춘 나라가 한국이다. 냉전의 유물로 여겨지던 한국 방위산업이 빛을 본 것이다. 하지만 K방산을 한국 무기의 가성비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무기 수출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K9 자주포를 수입한 나라들을 보면 러시아의 군사 위협, 폴란드, 핀란드 등 동북유럽과 중국의 군사 위협,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높아진 안보 불안감이 지난달 폴란드 대규모 무기 수출의 배경이 됐다. 무기는 핸드폰이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상품이다. 무기는 목숨과 직결된 상품이다. 무기 수출은 대립하는 양쪽 중 어느 한편에 서는 선택일 수 있다. 무기는 사용 대상이 된 다른 한쪽의 공포와 반발을 불러온다. 무기 수출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 측면에서는 자주 논란이 된다. 터키는 한국이 1997년 K9 자주포를 첫 수출한 나라다. 원래 터키는 독일 자주포 내부 장비들을 면허 생산해 자체 자주포를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분쟁 조장 소지와 인권 탄압 문제 등을 이유로 독일이 수출을 거부하면서 한국 K9 자주포를 수입했다. K9 자주포를 수입해 자국 모델 자주포를 개발한 터키는 이 무기로 2019년 10월 국경을 맞댄 시리아 동북부 쿠르드족을 포격했다. 당시 국내 시민단체들은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규탄하며 한국 정부에게 터키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달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이 쿠르드족 인권 문제 등을 문제 삼아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폴란드가 손꼽히는 전차 강국인 독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K2 전차 980대를 수입하려는 이유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폴란드 정부는 독일 등 유럽연합, EU과 사이가 나빴다. 유럽연합 쪽은 폴란드를 인권 침해, 언론 탄압 등을 일삼는 나라로 취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폴란드는 독일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비판해 양국 사이가 껄끄러웠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방산 수출을 포기하긴 어렵다. 방산 수출을 산업 측면에서 대박으로만 좁게 볼 게 아니라 인권 문제, 국제정치 등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다뤄야 한다. 지난 1월 미국 민간 안보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 (CATO 인스티튜트) 는 2021년 세계 무기 수출 위험 지수 (암즈 세일즈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케이토 연구소는 부패 여부, 전국 불안정 수준, 국내 인권 유린 여부, 내전 등 무력 분쟁의 4가지 요소에 따라 미국 무기 수출이 해당국의 어떤 역할과 후유증으로 나타났는지를 점수를 매겼다. 점수는 1에서 100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후유증으로 간주했다. 지난 2021년 무기 수출 위험 지수 40 이상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이집트, 터키, 인도, 멕시코 등이다. 이 가운데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은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한편 이종석 국방장관은 무기 수출 때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무기 수출 때 국익도 중요하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와 철학도 중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무기 수출 정책을 바꿨는데 우리도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란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때 오직 돈만 보고 특정 국가의 수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며 외교부에서 그런 부분은 많이 확인하고 외교안보관계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서 한다고 말했다.